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의 기초인문과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기초인문과정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이제 수업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점검해 볼 거예요. 처음 봤을 때 뭐 했습니까? 첫 번째 주에 오리엔테이션하고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분류 특성이 이렇겠죠? 요걸 이제 총론이라고 그래요. 총론 1편. 그 총론이 끝나고 나면 2편이 경제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경제론 공부했는데 경제론에 대해서 전부 다 공부한 게 아니죠. 그럼 경제론은 수요 공급 이론 이렇게 했을까요? 기억납니까? 이제 보자고요.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제 했던 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가볍게 빨리 복습할게요. 강의 순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 이제 경제론의 강의 순서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제론은 두 개의 파트예요. 수요 공급 이론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이제 공부는 수요 공급도 공부하고 이제 경기 변동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 경기 변동은 1년에 한 2번만 제대로 들으면 전부 다 맞출 수 있게끔 시험을 출제합니다. 경기 변동, 거미집 이론 전부 다 기본 문제. 기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는 문제야. 보너스 문제 이렇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요. 근데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시험 볼 때까지 헷갈린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시험에 출제되면 무궁무진한 영역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아주 쉬운 문제를 출제하다가 또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수요 공급 이론 이제 지난주에 했는 건데 수요 공급 이론을 다른 말로 무슨 이론이 하겠습니까? 가격 이론이라고. 가격 이론. 전혀 기억이 없나요? 가격 이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가격 이론이란 말은 수요 공급 이론은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을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수요 공급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뭘까요? 가격이야, 가격. 그러면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이 얼마로 됩니까? 이렇게. 그럼 가격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제 그거 물어본 거야. 다음 중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다음 중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는 이렇게. 그럼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 따로 공급 따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책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 따로 공급 따로인데 수요하고 공급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똑같다. 그래서 수요하면서 공급도 바로 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지만 1년 동안 저하고 수요를 몇 가지 배우냐면 6가지 배운다고 그랬어요. 기억날까요? 첫 번째 개념 배우고 두 번째 수요량 결정력 이런 거 배우고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다음에 수요 변화 유형 이런 거 배운다고요. 그럼 공급에서도 꼭 그렇게 배우는 거야. 그럼 이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나면 그럼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시장에 만나는 거예요. 이 수요라는 게 뭐가 수요냐면 시장에 가면 이거 이제 복습한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시장에 가면 참가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이야.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러면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하는 행동을 경제학에서는 수요다 이렇게 해요. 그럼 공급자가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할까?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이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서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이제 일치할 때, 이 말은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일치하는 순간이 있다고요. 이 일치하는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균형이라고 그래요. 균형. 균형은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균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의 개론 지식과 여러분의 개론 지식이, 부동산학 지식이, 저의 부동산학 지식과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이 똑같다면 그것을 균형 상태에 따른다고. 그러면 민법은 40점만 맞아도 합격하겠네. 제가 80점 맞출 수 있으니까. 제 개론 지식이. 의미하셨습니까? 여기에 이제 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시장이니까 이 균형을 시장의 균형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시장은 이제 생략하고 그냥 균형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무엇이 결정되냐면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야.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야. 그럼 가격이 1,000원이고 10개를 사고 팔았다. 그 10개를 거래량이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럼 이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결정됩니다. 근데 혹시 지난주에 기억나가 봐요? 이 수요가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변화하겠습니까? 변화해요. 그걸 수요 변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 변화는 사실은 수요자 마음이 바뀌었다는 소리야. 제가 한 달에 월급이 200만 원, 200만 원. 근데 내 월급이, 내 소득이, 월급이 소득이잖아요. 그럼 내 월급이 200에서 2천만 원 된다 이봐요. 내 월급이 10배로, 내 소득이 10배로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자 마음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월급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소고기를 많이 못 먹고 있었어요. 근데 2천만 원 올라가면 제가 여러분 소고기 사줄게.
그러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수요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도 마찬가지, 공급도 변화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수요와 공급 만나서 균형인데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화했대, 이렇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뭐가 바뀔까? 균형이 바뀌어요. 이걸 이제 균형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균형의 변동은 노란 글씨로 해볼게요. 균형의 변동. 왜 노란 글씨를 했을까요? 100% 시험에 나와요. 균형의 변동이 시험에 안 나왔다. 시험 다시 봐야 돼요. 100%. 그럼 균형에서 가격과 거량이 결정됐으면 균형이 변동하면 가격과 거량이 변동하겠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변동합니다. 거량이 변동합니다. 이렇게. 변동한다. 이렇게 변동하고. 그러면 변동은 몇 가지 있을까요? 두 가지. 가격 변동은 두 가지예요. 가격 상승, 가격 하락. 거량 변동은 거량 증가, 감소. 그럼 시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 찾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가격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끝나는 거야. 수요 공급 이론.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두 개를 배우는데 얘 같으면 균형이고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량이 결정되고 수요 변화, 공급 변화하면 균형이 변동하고 그래서 가격과 거량이 변동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탄력성은 나중에 이제 진하게 배울 건데 이 탄력성이 이제 가장 어렵긴 해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빨리 제가 해볼 테니까 기억에 남으면 좋고 기억이 안 남아도 뭐 저런 거 했나 보다 이렇게 하시라고.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될 거니까요. 수요의 개념. 자, 빨리 해볼게요. 수요의 개념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자는 욕구. 여기서 포인트는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구입한 그러면 X. 요 구입하고자 하는 이것을 사전적 개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우리 시험은 요 사전적 개념 이런 말 안 나오고 구입하고자 하느냐, 구입하느냐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럼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량의 반대가 저량. 이것도 살펴봤죠? 지난주에? 안 봤습니까? 저량은 안 했어요? 좋아요. 그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유량, 봤어요. 저량. 그 다음에 여기서 욕구. 이 욕구는 우리가 막연히 뭐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뭐 이런 게 그게 이제 욕구일 건데 수요에서 말하는 이 욕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춰야 돼. 그럼 생각하면 돼. 이거는 외우지 말고 생각하면 돼요. 수요는 공급을 만나. 그럼 수요는 공급을 만나서 뭘 결정합니까? 가격을 결정한다고. 그럼 여기 수요 있습니다. 그럼 수요가 공급을 만나요.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이 살 의사야. 구입 의사는 있다고. 그러면 이 구입 의사가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래. 10억. 그럼 내가 10억이 있어야 되죠. 그럼 10억이 없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6억 해준다면 내가 4억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지불 능력이라고 그래. 지불 능력. 지불 능력 네 글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야. 돈. 이걸 세 글자로 말하면 구매력이야. 그러니까 지불 능력 네 글자, 세 글자로 말하면 구매력, 두 글자로 말하면 화폐, 한 글자로 말하면 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결국은 저 욕구라는 것은 막연히 내가 사고 싶다가 아니라 사고 싶은 마음과 돈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만이 이 아파트 공급자 만나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이 두 가지를 갖춘 수요를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유효수요. 그럼 이 욕구는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그래서 욕구가 의미하는 것은 살 의사와 지불 능력. 지불 능력은 구매력,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고 싶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 자, 이거 볼래요? 내가 살 의사는 있지만 돈이 없다. 그럼 유효수요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수요가 안 되는 거라고. 자, 반대로 내가 돈은 있는데 아파트 사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것도 수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되려면 살 의사와 지불 능력 동시에 갖춰야 된다. 됐죠? 요거 했네. 자, 그럼 이제 공급으로 가봅시다. 수요와 공급이 똑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판매한 겁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판매한 그러면 X가 된다고.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으니까 수요 배우성 공급 바로 따라오는 거야. 공급 일정 기간 말했습니다.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이죠. 판매하고자 하는 거다. 자, 이제 수요는 유효 수요인데 공급도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유효 공급은. 그럼 유효 공급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팔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팔 의사가 있는 거야. 팔 의사. 판매 의사. 팔 의사는 있다.
자, 그럼 팔 의사가 있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러 오면 제가 공급자니까 아파트를 제공해야 돼. 그래야만이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사러 왔는데 내가 아파트를 파는 의사가 있는데 아파트가 없대. 아파트가. 그럼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아파트 없다 하더라도 만들어주면 돼. 만들어주면. 그래서 이 생산 능력이 있어요. 생산 능력. 이 두 개를 갖춰야만이 공급되는 거라고. 이걸 유효 공급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이거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걱정 말라고 유효 수요 정도만 하시라고.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수요 공급을 배웠지 수요량 공급량을 배운 게 아니라고. 그러면 수요량에서 이 수요 붙었네요. 공급량이 공급 붙었죠? 그럼 수요 붙는 순간 사고자 한다는 거야. 공급은 팔고자 한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량은 판매한 수량이 아니라 아니요. 다시요.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라고. 그러니까 수요량이란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 수량을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 말이에요. 수요량은 수요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최소 수량이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최대 수량 또는 수량이다. 그래서 역시 이 수요량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에서는 어떻게 포인트냐면 구입하고자 한 그럼 5고 구입한 그러면 X가 되고 그다음에 최대 수량 그러면 5인데 이거 뭐 최소 수량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자 공급량 판매한 수량이 아니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그걸 최대 수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수요는 그냥 수량이다 이렇게 나왔고 공급은 수량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최대 수량이라고 나온 적도 있고 이렇게 됐죠?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에요. 왜 갑자기 인상이 안 좋아집니까? 네.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유량과 재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량과 재량 이거 외우셔야 되고 이제 나중에 다 여기 될 거니까. 그다음에 수요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수요 곡선이라는 것도 있고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지난주 이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 법칙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이거는 중요성이 거의 없어요. 시험에. 나올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그러나 앞에 요 유량과 재량 이거는 나올 확률은 5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뭐 100% 나오고 요거 수요 변화 요인은 요거 100% 나오고. 그러니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란 말이에요. 수요 변화 요인. 그러니까 공부 분량하고 공부 시간 배정이 달라져야 되지. 그러니까 수요 법칙을 계속 공부하고 있다. 어떤 분 보면 수요 법칙을 계속 막 써 이렇게. 수요 법칙을. 그럼 공부 잘못한 거야. 수요 법칙을 막 10번 써놨어. 어디다가 공부하는 연습장에다가. 공부 잘못한 거야. 수요 법칙은 공부할 것도 없어. 그냥 가격과 수요량 반비례한 게 그러면 끝나니까. 자, 그러면 수요 곡선도 막 그리브라가 안 나오니까 뭐 우가향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매우 중요하니까. 자,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비례하면 몇 개? 무수히 많다. 근데 몇 개로 나눈다? 두 개로 나눈다. 어떻게? 가격과,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나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든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하고 아파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어서 즉 인구가 변화해서 소득이 변화해서 연립주택 가격 변해서 연립주택 가격은 아파트 가격이 아니죠. 그 연립주택 가격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했다. 그때는 아파트 수요 변화를 한다. 그래서 오로지 이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 수요량을 변화를 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아파트 수요 변화를 한다.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가 단독주택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단독주택 수요량 결정 요인은 몇 가지입니까? 무수히 많다. 단독주택 가격과 단독주택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단독주택 가격 변화했습니다. 그럼 단독주택 수요량 변화하겠죠. 그것을 단독주택 수요량을 변화하고 단독주택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단독주택 수요량이 변화했다. 단독주택 수요 변화를 한다. 그럼 여기 이제 단독주택을 다 바꿨습니다. 단독주택으로 다 바꿨어요. 그럼 이제 질문해 볼게요. 단독주택 바꿨으니까.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고 아파트 가격 상승은 단독주택 수요 변화다. OX.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단독주택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아파트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아파트 예를 든 거고 단독주택이라 해도 되고 이거 뭐 사가 해도 상관없죠. 그럼 여기다 사가를 해봅시다. 사가 수요량 결정 요인. 사과 수요량 변화인 몇 개? 무수히 많다. 첫 번째 사과 가격. 그 다음에 사과 가격 이외의 요인. 사과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사과 수요량이 변화했습니다. 사과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배 가격이 변했어. 사과 가격이 아니라 배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사과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사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바뀐 거라고. 그래서 사과 수요량이 변하면 그것은 사과 수요 변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 재화, 아파트면 아파트라는 재화의 가격,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 가격, 사과면 사과 가격, 얘만 수요량을 변화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 변화를 한단 말이지. 되셨죠? 이 논리는 공급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그럼 공급에 요 공급량 결정 요인, 공급량 변화 요인 몇 개?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다. 여기다 이제 공급량으로 바꿔봐 이걸. 공급량 결정 요인,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무수히 많죠? 근데 두 개로 나눠봐라.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냐. 근데 이제 요 수요에서는 인구 소득이 나오지만 공급에서는 인구 소득이 나온 게 아니라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이런 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패턴은 똑같은데 요 내용이 약간 달라진다고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했다.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 그럼 이제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예를 들어서 생산 기술이 바뀌었다. 그러면 대출 이자율이 바뀌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화했다. 그것은 아파트 공급량을 변합니까? 공급 변합니까? 공급 변화. 됐죠?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했을 때만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 나머지는 아파트 공급 변화. 이렇게. 그러면 단독주택 가격이 변했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화했답니다. 단독주택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변화했다. 이때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 됐죠? 이게. 그리고 4번을 아주 디테일하게 한 게 5번이에요. 5번. 그 5번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요거 비교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아파트 수요 변화가 이렇게 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다른 요인 일정할 때, 요 다른 요인이라는 게 이거야. 인구, 소득, 이런 것들. 일정할 때, 요 가격이 무슨 가격? 아파트 가격이 변하여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거. 아까 했던 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오로지 아파트 가격. 이걸로 해당 자라고 한다.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 분석하니까. 그럼 여기 사과 수요량 변화다. 그럼 해당 자가 뭡니까? 사과. 그때는 사과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원인은 딱 하나. 아파트 가격 변화. 근데 변화는 두 가지죠.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하락. 얘만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 되는 거야.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는 의미가 가격이 일정할 때, 요 무슨 가격이요? 아파트 가격. 아파트 가격 일정할 때,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여기 있네, 인구가 변화했다, 소득이 변화했다, 이자의 변화로 아파트 수요가 변하는 거.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 원인은 아파트 가격 빼고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는 거지. 자, 이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을 표시해보자.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을 표시하면 수요곡선 상의 점의 이동. 요거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수요 변화를 수요곡선을 표시하면 수요곡선 자체 이동.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수요 변화. 무수히 많다라고 대답하는 거야. 그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야. 수요 변화는 두 가지야.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 그 무수히 많은 것은 수요 변화 요인이 무수히 많은 거야. 요인이. 변화는 증가, 감소, 상승, 하락이 변화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상승했다 이렇게 하거든.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 변화 요인은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수요곡선 자체는 우측 이동이야, 좌측 이동이야, 그죠?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이야. 우측 이동이 오른쪽 이동, 좌측 이동이 왼쪽 이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가격,
수요량.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나오면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수요는 디맨드, 그래서 D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 A점이 있었습니다. A점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이야. 수요 곡선 1번. 수요 곡선 상의 점이죠? 근데 요 B점으로 왔대요. B점도 수요 곡선 상의 점이야.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간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겁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상의 점의 이동. 상의 점의 이동. 요 점자는 생략하고 수요 곡선 상의 이동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점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그럼 이 그림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죠. 그럼 이 그림은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을 나타내는 거야. 왜? 요 A점일 때 가격, A점일 때 가격은 1,000원이었어요. 그럼 가격이 1,000원이면 계속 요 A점 있는 거야. 근데 요 가격이 2,000원 됐어. 2,000원. 가격이 2,000원이 되면 A점이 있지 못하고 B점으로 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였어요. 근데 가격이 2,000원이 되면 수요량은 100개로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간 것은 요 가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가격이 변한 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자, 수요곡선 1번이 수요곡선 2번 이렇게 됐어요. 그럼 수요곡선 1번이 2번으로 간 것은 우측 이동하는 거야. 그럼 수요곡선 3번이 나타나는데, 자, 요 1번에서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2번, 3번 되는 것은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한 거라고. 자체가. 그걸 수요 변화. 그 수요 변화는 두 가지잖아요. 수요 증가, 감소. 증가했다 우측 이동, 감소했다 좌측 이동. 공급도 마찬가지야. 공급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공급 감소, 공급선 좌측 이동. 자, 여기다 이제 공급 곡선 해볼게요. 공급선은 우상향한다고 이렇게. 가격, 공급 곡선이니까 공급량. S, 공급선은 서프라이에서 S라고 했습니다. 공급선 1번. 자, A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B점으로 이렇게 옮겨갔대요. 그러면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야. 그러면 가격이 1,000원일 때 공급량이 100개였어요. 근데 가격이 2,000원이 되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증가시킨다, 감소시킨다? 증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가격이 올라갔더니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증가시켰다. 요거 뭘까? 공급법칙. 이걸 공급법칙이라고 한다고. 자, 여기는 봐요. 여기는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였어요.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이 200개였죠? 그건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2,000원으로. 그럼 수요량이 몇 개 됐어요? 100개. 그럼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법칙. 그러니까 이 수요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수요곡선이야.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 수요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곡선이 되는 거야. 그럼 공급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공급곡선이 되는 거야. 여기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공급량이 증가. 여기 공급법칙이잖아요. 그럼 가격이 1,000원일 때 A점이 있었는데 가격이 2,000원 올라갔다. 그럼 공급량이 증가해야지. 2,000원 올라가면 공급량이 200개로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A점에서 B점으로 간 것은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증가해서 A점이 있지 못하고 B점으로 가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은 이 공급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공급곡선이 된다. 이런 소리 이게. 그러면 이 그림 다시 공구로 와요. A점에서 B점으로 갔습니다. 공급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입니까? 상의 이동. 상의 이동. 그럼 이거는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 변화입니까? 공급량의 변화. 근데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옮겨올 수 있어요. S2로 이렇게. 그럼 공급선 자체 이동이죠. 이건 공급 변화. 그러면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죠. S3. 이것도 공급 변화. A점에서 B점으로 간 것은 공급량의 변화. 공급선 1번이 2번으로, 1번이 3번으로 간 것은 공급 변화. 수요든 공급이든 우측 이동했습니다. 우측 이동. 수요 우측 이동했습니다. 공급도 우측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증가. 수요 증가, 수요선 우측 이동. 공급 증가, 공급선 우측 이동. 수요 감소, 좌측 이동. 공급 감소, 좌측 이동.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 자.
그럼 이제 열심히 이제 이 부분을 했단 말이에요. 요 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표를 했는데, 요 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 안 되면, 요 밑에 게 안 되면 요 공부를 잘못한 거라고. 요 밑에 거 한번 보자고, 이렇게. 자, 1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상승하면 아파트, 여기다 이제 아파트라고 써볼게요. 좀 더 정확하게.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그렇죠.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라고 하면 틀리단 말이에요. 여기 시험 문제 여기에 별것도 없다고요. 2번.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하고 예상은 다른 말이야.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만, 아파트 하락만, 아파트 가격 변화만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아니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는 틀리단 말이에요. 3번.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면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그럼 수요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 수요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좌측 이동 하는 거야.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니까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이동이다, 좌측 이동하면 틀린 말이야. 그럼 수요 곡선 상에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3번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이다. OX, X. 그럼 여기다가 좌측 이동이다. 우측 이동이 X면 좌측 이동 5인가? 이것도 X라고. 됐죠? 우측 이동 X입니다. 그럼 좌측 이동 5 그런다고. 이걸 둘 때 X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뭐라 해야 돼? 아파트 가격 상승은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하지.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다. OX. 오.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변화잖아. 그럼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켜야지. 됐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 눈빛 보면 이것만 하루 종일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야지. 그분의 눈빛을 피해서. 계속 그분하고 눈을 맞출 수는 없을까? 자, 이거 또 하고 그래요. 일주일 후에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를 전혀 공부하지 않는 상태에 일주일이 흘러가 봐요. 저거 배웠다. 그것만 생각나요. 내용은 생각 안 나고. 그래서 반복해야 돼. 여러분이 끝이 될 때까지. 자, 이제 기출지문 이것도 했던 거야. 했던 건데 또 보자고요. 근데 했던 건데 새로울 겁니다. 처음에는 했던 거 또 해도 새로워요. 근데 이게 지겨울 때도 된다. 지겹다. 그러면 이제 합격하는 거야. 근데 지겹지 않고 매번 새롭다. 일신 우일신이다. 그러면 내년에 시험을 또 볼 수도 있어. 자, 이거 봤던 거예요. 갑시다. 1번.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파트 가격이 변했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단독주택 가격 하락은 아파트 수요 변화다. 아파트 입장에서는 단독주택은 자기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요 변화다. OX? O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걸 바꿔볼게요. 이걸 단독주택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단독주택 입장에서. 그럼 단독주택 가격 하락은 단독주택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아파트 가격 하락은 단독주택 수요 변화 요인이다. OX? O 그렇게도 말하죠.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 입장에서 보는 거고. 자, 2번 해당 주택 가격 변화. 해당 주택 가격 변화. 그러면 해당 주택 아파트라고 해요.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는 동일한 수요 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OX? O. 이건 수요량의 변화니까. 29회 때 냈네. 최근에 이렇게. 자, 3번.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이거는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럼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OX? O. 요거 30회 때죠. 요 좌측 이동하면 감소. 우측 이동하면 증가. 이렇게. 자, 4번. 부동산 수요자의 소득이 변해. 소득 변했네. 그럼 여기까지 있고 나서 너는 수요 변화구나. 이렇게 하지. 그럼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하죠. 변하여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였다잖아요. 이건 부동산 수요 변화라고 한다. OX? O. 여기다가 이제 수요 양의 변화라고 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제 수요 변화 갑시다. 수요 변화 요인은 몇 가지일까? 무수히 많다.
근데 두 개로 나눈다.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 나중에 이제 5, 6월 달 되면 수요 증가 요인 쭉 정리하고 수요 감소 요인 쭉 정리한다고.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공부해도 어려운 게 있다고. 그럼 인구 증가했습니다.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인구 증가하면 수요 증가잖아요. 그걸 할 필요 없잖아요.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대출 이자율. 아파트 사기 위해서 대출 받았는데 대출 이자율이 떨어졌어요. 그럼 대출 이자율이 떨어지면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증가. 제가 지난주도 말했겠지만 이런 거 했잖아요. 우리 시험에서 우리 지역에 범죄율이 떨어졌다. 범죄율이 하락했다. 그럼 우리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냐 감소냐? 수요? 증가. 우리 지역의 교통체계가 개선됐다. 하곡역이 환승역이 됐다. 그럼 교통체계가 개선된 거죠. 그럼 하곡동 일대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그런 건 제가 할 필요 없잖아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취득세율이 인하됐다. 아파트 취득세율이 인하됐다.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감소? 증가. 그걸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해도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몇 개만 하는 거라고요. 수요 변화에서. 수요 변화 요인에서. 그럼 소득이 나오면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게 판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득이 나오면 그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재화가 정상제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야. 근데 그 재화가 열등제라면 소득이 증가할 때 우리가 수요량이 감소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소득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문제를 쭉 주고 나서 단 정상제를 가정한다 이렇게 준다고. 정상제를 가정한다 이렇게. 그럼 정상제를 가정했으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그러면 수요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이 소득이 나오면 뭘 물어보냐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거. 중립제는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 구별하는 게 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러면 정상제를 기억할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잖아요. 정상제는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기억납니까? 그렇잖아요.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수요량도 증가한다. 이런 제를 정상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량도 감소한다. 이런 제가 뭐다? 정상제, 정상제. 예? 그러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은 오히려 증가한다. 이런 제를 열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여기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럼 무슨 제? 정상제.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무슨 제? 열등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거 물어보는 거야. 소득은 그렇게 자주 출제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렇게. 시험 문제 이렇게. 소득이 10% 올라갔습니다. 내 수요량이 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재화가 정상제냐 열등제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정상제 열등제입니까? 정상제.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했죠? 정상제라고 이렇게. 요 정상제, 열등제, 제가 요 정상제는 뭐다, 열등제는 뭐 해놨죠? 이게 숫자 10%, 5%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제, 열등제 구별할 때는 요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만 보는 거지 앞에 숫자는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를 우리 시험에서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헷갈리라고 주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2번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량도 감소했다. 같은 방향을 하고 있죠? 그 무슨 제? 정상제. 3번 소득이 10이 올라갈 때 수요량은 8% 감소했다. 반대로 하고 있죠? 무슨 제? 열등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러면 끝이라고 이렇게. 자, 이제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수요 전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대체제. 대체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제 수요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 우추동하고 가격 상승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요 네 가지 중에서 요것만 하면 돼요. 요것만. 요 대체가 상승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고. 그 요것만 하라고 해도 계속 요걸 해 또.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공부 분량만 늘어나고 요거를 하는 순간 요것까지 헷갈린다고. 요것만 하면 답은 다 다게 돼 있다고. 요것만. 대체가 상승만 하면 나머지는 다 되게 되는데 근데 그걸 막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 분량만 늘어난다고.
요거 대체재 가격 상승, 요거 저하고 지난 주에 진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아, 그래요? 자, 봅시다. 요, 봅시다. 대체재란 말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체재. 대체재는 바꿔 쓸 수 있는 두재야. 바꿔서 쓸 수 있는 두자를 대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어떤 자를 소비한다 하더라도 만족감이 큰 차이가 없는 투자를 대체재라고 그래요. 대체재의 뜻을 우리 시험에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경제학 시험에서 물어본 거지. 그러면 대체재가 뭐가 대체재냐면, 예, 제가 사이다를 먹고 싶다. 그래서 사이다를 먹고 싶으니까 사이다 없으니까 막걸리 마셔라. 이거하고 콜라 마셔라. 이거하고. 그럼 사이다 있으면 콜라가 있고 막걸리가 있어요. 어떤 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콜라. 이 두 개를 대체재라고 한다고. 자, 이제 제가 녹차를 마시고 싶어. 녹차를 마시고 싶은데 녹차 없으니까 소주 한잔 해라. 이렇게. 안 맞죠? 그럼 홍차 마실래?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배를 먹고 싶은데 배가 없으니까 차라리 맥주 한잔 해라. 이거 안 맞지? 사과를 먹어라. 이렇게 되죠. 이게 대체재란 말이에요. 대체재. 예.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으로 오면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재화가 상가일까요? 연립주택일까? 연립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 대체재. 아파트와 단독주택 대체재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봅시다. 사이다하고 콜라가 대체재 맞죠? 그러면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요. 콜라는 그대로 있는데 콜라 가격이 그대로 있는데 사이다도 1,000원, 콜라도 1,000원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콜라 가격은 1,000원 그대로 있는데 요 사이다 가격이 10,000원 올라가. 10,000원으로. 한 병이 10,000원으로. 그럼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나서 엄마 나 사이다 먹을래? 맞지? 콜라 먹어! 그러겠지. 나 사이다 먹고 싶으면 너 가 집에. 이렇게 하겠지. 그럼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사이다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죠. 감소. 대신에 콜라를 엄청나게 먹겠죠. 그럼 콜라 수요량은요? 증가죠. 증가. 이렇게 콜라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럼 이 콜라 수요량이 증가했는데 이 콜라 수요량이 증가는 콜라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콜라 수요 변화입니까? 자, 다시요. 이 콜라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럼 이거는 콜라, 얘는 콜라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콜라 수요 변화입니까? 그렇지, 콜라 수요 변화지. 여기 아니라 여기지. 왜? 콜라 가격이 변한 게 아니잖아. 콜라 가격이 변했을 때 콜라 수요량의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이다 가격이 변했잖아. 그래서 콜라 수요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콜라 수요 변화란 말이에요. 그럼 수요 변화 중에서도 수요 증가입니까? 수요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가 되는 거지. 그럼 콜라 수요 증가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콜라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갑니까? 우측 이동하지. 우측 이동.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시험 문제를 보자고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재라고 할 때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 수요가 증가한다. OX? 그렇게 된다. 그렇게.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재라고 할 때 사이다 가격이 올라가면 콜라 수요 곡선은 우측 이동한다. OX? 그거 낸다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잘못 들어가면 계속 헷갈려 이게. 자, 그럼 이 사이다 콜라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 사이다 콜라를 이제 다른 자로 바꿔봐요. 콜라 대신 아파트라고 해볼까요? 콜라 대신 아파트라고 합시다. 아파트. 그럼 사이다 대신에 여기가 뭐 나와야 될까? 연립주택 나와요. 연립주택. 그럼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지금 대체재인가요? 대체재. 그럼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재라고 할 때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연립주택 많이 사겠습니까? 아파트 많이 사겠습니까? 아파트 많이 사죠. 연립주택 많이 안 사고. 우리 하곡동의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3억씩 한다고 봐요. 누가 연립주택 사겠습니까? 아파트 사야 되지. 그 돈까지면. 됐죠? 그러니까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연립주택과 대체 관계에 있는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죠. 연립주택 가격 변했으니까 아파트 가격이 바뀐 게 아니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인데 아파트 수요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선 우측 이동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이거 시험 문제 갑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대체재라고 할 때 연립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킨다. 아파트 수요선 우측 이동시킨다. OX?
이렇게 된다고. 근데 수요가 증가하면,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지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겠지. 살짝이 많아졌으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볼까요?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 할 때 연립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OX? 그거. 요게 수요 변화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잘 나오는 게 요거라고. 그럼 이건 이제 반대로 합시다. 그럼 반대로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져요. 사이다 가격이 떨어진 거야. 콜라는 1,000원인데 사이다 가격 한 병에 100원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엄마 피자에다 콜라 먹고 싶어. 콜라 먹지 말고 사이다 먹어.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면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 떨어져. 연립주택 가격이. 그럼 연립주택을 많이 사겠죠. 그럼 아파트 수요량은요? 감소하겠지. 그럼 아파트 수요 변화인데 아파트 수요 변화 중에 수요 감소겠죠. 수요 우선 좌측 이동하겠죠. 가격은 떨어지겠지. 됐지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 나왔어요.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대체제라고요? 맞죠?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이 대체제니까 이 연립주택 자리에다가 대체제라고 한번 써볼게요. 대체제. 그럼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는 뭐한다? 증가한다. 아파트 수요국수는 우측 이동한다.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 그럼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 감소하고 아파트 수요국수는 좌측 이동하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됐지요? 자, 여기 와봐요. 여기서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대체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 지역 아파트거든. 아파트 수요 움직이는 방향을 한번 봐봐요. 대체제가 올라갔습니다. 해당 지역가 이 아파트라고. 아파트 수요량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입니다. 우측 이동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결론 나왔잖아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도 뭐한다? 증가한다. 됐죠? 그럼 요거 뭐요? 대체제 가격이 떨어졌어요. 연립주택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연립주택 많이 삽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는요? 감소. 아파트 수요량? 감소. 아파트 수요? 감소. 좌측 이동이 내려가는 거고 가격 떨어지고 그냥 감소하고. 아주 중요한 결론. 대체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그거 기억하면 된다. 그거. 그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야. 수요에서. 자, 여기에 생각이, 요거 됐으면, 사이다, 콜라, 여기 연립주택 아파트 됐으면 요거 생각하지 마. 요거 생각하는 순간 힘드니까. 어차피 요거 사이다, 콜라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그럼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대체제 가격 움직이는 방향과 해당자의 수요 움직이는 방향,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이제 연습. 대체제가 올라갔습니다. 해당자 수요 증가. 해당자 수요국선 우측 이동. 해당자 가격 상승. 됐죠? 대체제가 하락. 해당자 수요 감소. 수요국선 좌측 이동. 가격 떨어진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지랄. 시험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배운 대로 내면 좋을 텐데 이제 이걸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배웠네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자 수요가 증가한다고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거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의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 수요가 우측 이동한다.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자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내면 가장 좋아. 근데 시험은 반대로 내. 이렇게 되는 거야. 반대로. 여기 해당자를 아파트라고 해봐요. 아파트. 그럼 이렇게 된다고.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을 그런다고. 그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은 몇 가지? 그렇지. 무수히 많지.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 대체제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이렇게 물어보면서 3번에 대체제 가격 상승이 나왔어. 답 몇 번? 3번. 됐죠? 이제 반대로.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감소 요인 찾으라고 그랬어. 그럼 아파트 수요 감소 요인 몇 개? 무수히 많지. 그 중에 대체제 가격 하락이 있다는 거야. 하락.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감소 요인. 그래서 2번에 대체제 가격 하락. 답 몇 번? 2번. 이렇게. 그것도 1번에 있으면 더 좋지.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감소 요인. 1번에 대체제 가격 하락.
답 몇 번? 1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잖아. 다음 주 아파트 수요 증가율 찾아라. 그럼 3번에 대체가 상수. 3번이 답이죠. 이렇게 배우는데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니까 뭐라 하냐면 안 배웠다 이게 뭐야. 실제로 그런다고 안 배웠는데요. 그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건가요? 그게 그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요. 이제 결론. 대체재 가격 움직임과 해당재 수요 움직이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은 방향. 부환제는 지금 안 해. 부환제 할 필요 없어. 부환제 하는 순간 우리 너무너무 힘든 거야. 부환제는 반대야. 봐요? 부환제 가격이 올라갔죠. 부환제 올라가면 해당재 수요는 감소.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재 수요가 증가하죠. 부환제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재 수요가 감소야. 그러니까 부환제를 하지 말라고. 부환제 하는 순간 힘들어지니까. 시험은 주로 대체제가 나와. 주로 대체제.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제만 하고 나중에 대체제가 완벽하게 된다면 그때는 부환제 하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수요가 다 끝나는 거야. 그럼 수요가 끝나면 이 논리가 공급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그럼 이제 수요 공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가 나올까? 균형과 균형의 변동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이제 기출 좀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싶다 할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제가 대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대체제 공부했는데 부환제도 공부했어요. 대체제, 부환제 우리 소득에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소득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났더니 이렇게 사례를 주면서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거 구별을 하고 나온다고. 그럼 대체제, 부환제도 이런 형태의 수행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도 이렇게 나왔고. 그럼 대체제, 부환제 이렇게 공부했어요. 대체제 재화가 2개 나오고 부환제도 재화가 2개 나와. 그러니까 어떤 게 부환제냐면 부환제는 같이 소비할 때 만족감이 더 증가하는 투자를 부환제라고 그래. 자, 아무리 말해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 금방 이렇게 생각난다고. 제가 피자 한 판을 라지로 큰 걸로 피자 한 판을 주면서 여러분에게 물도 없이 콜라도 없이 한번 판판 먹으라면 먹기 곤란해요. 피자가 있는데 야, 너 피자 내가 한 판 줄 테니까 소주하고 피자 먹어라. 요거하고 피자하고 콜라하고 같이 먹어라. 그 피자하고 소주를 같이 해야 됩니까? 피자하고 콜라가. 요 피자하고 콜라를 부환관계에 있다고 그래요. 부환관계. 의미 아셨죠? 이제 자, 이번에는 치킨이 있습니다. 그럼 맥주 한잔 생각난다. 맥주. 이렇게 같이 했을 때 만족감이 증가한다고. 이걸 부환제라고 해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부환관계. 자, 또 해볼까요? 삼겹살이 있어, 집에. 그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그 맥주밖에 없네, 집에. 맥주보다는 소주를 마셔야지. 이렇게 부환제. 그럼 이렇게 부환제인데, 부환제는 재화가 2개 나온 거야. 아까 대체제도 재화가 몇 개 나왔어요? 2개. 대체제도 재화가 2개 나왔잖아요. 봐요? 사이다, 콜라, 홍차, 녹차. 그러면 재화가 2개 나오면 우리에게 정상제, 열등제 물어봅니까? 대체제, 부환제? 대체제, 부환제.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제. 재화가 2개 나오면 대체제, 부환제. 그럼 A 부동산, B 부동산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면 2개 나왔으니까 정상제, 열등제를 물어보는 겁니까? 대체제, 부환제? 대체제, 부환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의미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체제, 부환제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공부를 했는데 또 시험은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대체제가 올라가면 해당자 수요가 증가한다. 여러 번만 배웠지만 시험은 또 이렇게 나온다고. 1번 봐요. A제 가격이 10 올라갈 때 B제 수량이 5% 올라갈 때 나왔어요.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A제, B제. 그러면서 여기다가 A제, B제가 무슨 관계냐고 물어봐. 여기다가 이제 정상제 이렇게 쓴다고. 정상제. 그러면 왜 정상제로 썼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갔으니까 정상제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정상제로 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경제학에서는 삽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제로 쓰면 안 되지. 정상제가 나오려면 앞에가 소득이 나와야죠.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으니까 대체제, 부환제야. 그럼 우리 대체제에서는 여기 대체 나잖아요. 대체제가 올라가면 해당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수요량이 증가하고. 그럼 한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대체제라고 해야 된다고. 그럼 1번 A 부동산 A제 가격이 올라갔죠?
그 B제의 수요가 증가했죠. 같은 방향 하고 있죠. 무슨 제? 요 대체제. 요거다 대체제 이렇게 한다고. A제 가격이 올라갈 때 B제의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건 부환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요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야. 대체제 가격 올라갔다. 해당제 수요 증가. 부환제는 반대야. 그 부환제 가격이 떨어지면 해당제 수요 증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부환제가 힘들면 대체제만. 대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해당제 수요는 증가. 대체제 가격과 해당제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건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수요가 이렇게 끝나면 그럼 요 기출집은 이제 보게요. 뭐라고 나왔는가?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1번, 요 27회 때 나왔고, 얘는 26회 때 나왔고, 이렇게. 그럼 1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에 따라서 다세주택 매매 수량이 8%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아파트하고 다세대. 그럼 요 두 재화가 나왔으니까 대체제냐 부환제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갈 때 요 16%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요. 근데 다세대 주택 수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두 재화는 무슨 제? 대체제.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학은 부환제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체제라고. 예? 2번, 아파트와 단독주택 관계가 대체제라고 할 때. 그러면, 한 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재의 수는 증가하겠네. 이렇게 나와야지. 가정할 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대. 그러면 단독주택 수요는요? 증가. 아파트 많이 안 사고 단독주택 살 거니까. 그럼 단독주택 가격 상승. OX.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가 완벽하지 않지만 기초인문과정에 그렇구나 배웠단 말이에요. 공급 패턴이 똑같으니까 이제 보고. 그럼 공급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수요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겠죠.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 이렇게. 제 생각은 이거 1시간에 다 끝내려겠는데 1시간 못 끝내니까 이제 정확히 10분 쉬고 요거 하고 오늘은 또 다른 할 말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시간 동안 요거 하고 2시간 또 열심히 해보게 되셨죠? 네, 됐습니다.